안녕하세요. 이영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원예 치료와 기능성 식물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예 치료란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원예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 준비된 이렇게 산세베리아라든가 오늘 이 식물의 이름은 산세베리아인데요. 또는 기타 녹색 식물을 이용해서 또는 원예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적인 그런 치유 목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스트레스라든가 기타 우리에게 복지 향상을 위한 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원예 치료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예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환자나 무슨 어떠한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요즘 같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시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녹색 식물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감소시켜주고 삶의 질을 많이 높여주는 그 자체로도 원예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예 치료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 식물을 기르면서 얻어진다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요법이거나 또는 질병 치유를 목적으로 한 그런 식물들을 키우는 것을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꽃꽂이도 여러분들 원예 치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또 방향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원예 치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꽃으로 요리하는 것으로도 원예 치료의 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능성 식물로 산세베리아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 주의 깊게 관찰도 해주시고 재미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녹색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느낌이세요? 인간이 생각하는 색상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느낌을 주는 것이 녹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녹색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많은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산세베리아가 기능성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색상에서 주는 그런 평안함도 같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나온 책들 중에 실내 식물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실내 식물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의 기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발표되어 있죠. 산세베리아 같은 것은 음이온 발생 식물로 아주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만 해도 발표된 사례로 보면은 타 식물에 비해서 음이온 발생률이 30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식물 중에 하나죠. 특히 이 산세베리아는 음이온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발생되는 음이온의 성분은 우리가 혈액 정화라든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공기 정화는 물론이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혈액 정화 또는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포름알데히드의 제거라든가 기타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 식물을 놨을 때 식물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밤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물들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을 내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산세베리아만큼은 심실에 두어도 될 만큼 밤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음이온 발생을 많이 해서 아이들의 공부방이라든가 침실에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음이온 발생은 활엽수보다는 침엽수에 많다고들 하죠. 그래서 침엽수림에 들어간 숲에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산세베리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산세베리아는 지금 최근에 가장 인기가 높은 품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 음이온 발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내에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산세베리아와 함께 숯을 이용해서 같이 이 작은 정원을 꾸며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숯의 기능도 잘 아실 겁니다. 숯은 과다한 염분을 빨아들이거나 또 공기 정화는 물론이지만 냄새를 흡입하는 성분이 있죠. 그래서 산세베리아의 음이온과 숯의 염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들을 함께 고려해서 집안에 둔다면 훨씬 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오염된 공기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실 때 집안에 냄새가 굉장히 많은 음식을 많이 하는 댁은 특히 더 냄새가 많죠. 그럴 때는 이렇게 산세베리아와
숯을 이용한 작품을 하나쯤 놓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산세베리아의 특징은 특히 또 이 소나무 향을 느낄 수 있게 이런 화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냥 산세베리아도 예쁘겠지만 이게 정원처럼 꾸며서 여러분 실내에 거실 한켠에 놓아둔다면 실내 공기는 아마도 100%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 산세베리아는 다육식물이죠. 이 산세베리아를 심을 때 산세베리아만 배치를 한다면 재밌는 구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야라고 하는 식물을 같이 넣습니다. 호야도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같이 심어서 위로 자라는 모습의 산세베리아와 아래로 늘어지는 수영의 호야를 같이 곁들인다면 훨씬 멋진 디자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산세베리아가 만일에 키우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산세베리아는 키우기가 가장 쉬운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싫어하죠.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주기를 너무 자주 하신데도 하거나 또 너무 이 안에 습도를 높여주거나 그러면은 산세베리아 아랫부분이 썩게 되겠죠. 그래서 산세베리아는 물을 많이 주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운데 10도씨 이하도 안 좋겠습니다. 한겨울에 예를 들어서 동상 걸릴 우려가 있죠. 산세베리아도 예를 들어 갑자기 산세베리아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산세베리아를 뽑아서 그 썩은 부분을 잘라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 열흘 정도 끝을 말리세요. 그 다음에 용토에다 심어서 다시 키워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세베리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세베리아는 보통 크기가 폭은 4, 5cm 정도 되죠. 높이는 1m까지 자라는데 흰색의 꽃이 피고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세베리아를 많이 보시긴 하지만 꽃을 보시지 못하신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하얀 꽃이 예쁘게 피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산세베리아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능성 식물 그러면 산세베리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스파트 필름이라든가 파키라라든가 또 기타 관음죽도 좋겠고요. 너무 좋은 식물, 신고님도 좋죠, 물론. 좋은 식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때 식물마다 기능성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산세베리아가 좋을지, 어떨 때는 스파트 필름이 좋을지 기능성들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배워나갈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산세베리아를 선택했기 때문에 산세베리아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 식물이 왜 사람에게 이로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녹색 식물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편안함을 주긴 하지만 녹색 식물에서 얻어지는 기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내 공기를 볼 때 최근 들어 새집 증후군이란 말도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 지은 건축자재라든가 또 실내에 오염되어 있는 많은 우리가 집안에서 느끼는 것들 흡연도 물론 해당되겠고요. 게다가 헤어스프레이라든가 또는 주방에서 이렇게 연료를 켰을 때 발생되는 그런 유해 물질이라든가 또는 접착제 또는 카페트, 방향제, 기타 이런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 녹색 식물이 주는 혜택으로 인하여 기능성으로 인하여 공기 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녹색 식물이 사람에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산세베리아의 음이온 발생을 강조했던 것처럼 기타 아까 이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드렸습니다. 뭐 스파트 필름, 기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내 식물이 반드시 공기 오염을 제거하는 최고의 식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실내 식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많이 높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능성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혹시 구입하지 않으신 기능성 식물이 있다면 여러분 실내에 많은 식물들을 곳곳에 배치하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기능성 식물을 배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인도 고무나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도 고무나무를 배치했을 때 식물의 배치도가 뭐 5%만 정도만 배치를 해도 먼지를 제거하는 율이 20%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런데 재미난 일은 이 배치한 곳만 먼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식물의 먼지들이 흡입한 거죠. 그래서 한쪽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쪽만 먼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먼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식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게다가 곰팡이나 이런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식물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면을 부각시켜 볼 때 여러분들은 식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쾌적한 삶을 느끼실 겁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에 실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녹색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새집 증후군 실내 식물로 퇴치한다라는 글을 실린 적이 있죠. 자, 새집 증후군들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내 식물로 통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실내 정원을 꾸민다든가 또 실내 수경을 해서 가습기와 함께 정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실내 식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능성을 최대한 느끼시고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녹색 식물이 왜 사람에게 이로운가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물을 선택할까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선택된 산세베리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심는 법에서부터 키우는 법까지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산세베리아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화기를 준비를 먼저 했고요. 여러분 산세베리아는 이렇게 여러 촉으로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요즘에 외국에서 수입을 들여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용토에 들어져 나오거든요. 이걸로 심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식물은 제가 준비한 용토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안에 퍼라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흙은 입자가 굉장히 고운 흙으로 영양분이 충분히 여러분 느끼시기에도 곱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드랍습니다. 우리가 좋은 용토와 좋지 않은 용토를 구분할 때 좋은 용토란 어떤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토라는 것은 통기성이나 배수성이 좋아야 되고 또 영양분도 이렇게 흡족하게 있어야만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고와서 입자가 공기구멍이 없이 너무 밀착되어 있는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좋은 흙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좀 공기가 통할 수 있을 만큼 있어야 되는데 빽빽하게 너무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이게 찰흙같이 붙어 있으면 식물에 물 빠짐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용토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곱기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을 만큼 그런 여유를 느끼게 합니다. 이런 용토를 심어야 식물이 배수가 잘 되고 통기가 잘 되기 때문에 잘 자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안에는 배수축을 할 수 있는 퍼라이트가 같이 섞여 있는 용토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지금 4분의 3 정도의 용토를 채워 넣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됐을 때도 공기구멍이 다 있습니다. 식물이 잘 숨을 쉴 수 있게 뿌리가 호흡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죠. 4분의 3 정도가 되게 흙을 채워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식물도 집에서 많이 분갈이들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어떤 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잘 자라기도 하고 또 심고 나서 몸살을 앓기도 하죠. 근데 이 지금 흙은 굉장히 보비력도 있고 통기성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용토를 털어서 이렇게 식물을 개체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나머지 공간에 아까 4분의 3까지만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4분의 3 채우신 위에다가 다시 용토를 마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채우신 다음에 식물이 잘 고정할 수 있도록 양쪽에 고르게 넣겠습니다. 물론 이럴 때 역시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보여지시는 이 큰 화기에 담겨진 가드닝처럼 숯을 이용한다거나 훨씬 더 좋겠지요. 숯을 같이 넣어서 한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식물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잡아서 양쪽에는 뿌리가 고정될 수 있게 꼭 눌러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여러분 워터 스페이스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워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이 화기에 2cm 정도의 공간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었을 때 만약에 흙이 화기의 턱까지
가득 차 있다면 물이 밖으로 흘러내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2c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것을 워터 스페이스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선인장 종류 또는 다육식물 종류는 물을 많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손님들이 또는 여기 일반 샵에서 볼 때 또는 사람들이 오셨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물은 언제 주나요? 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질문하시죠? 물 언제 주냐고요? 예, 근데 물은 주는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물은 식물이 용토가 말랐을 때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면 용토가 마른지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생각을 하시죠? 집집마다 자라는 식물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내 온도에 따라서 식물의 겉흙이 마르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우선 식물이 물이 줄 때가 됐나 안 됐나 이거를 확인할 때는요. 이렇게 1cm 정도 거듭을 파봅니다. 거듭을 파봤을 때 1cm 파봤을 때 말라 있을 때 그때 주는 것이 가장 식물에게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2cm 정도 보이게 아래쪽에다 흙을 넣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잘 고정이 됐고요. 자, 왜냐면 이 공간이 뭐라 그랬냐면 워터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자, 물을 줬을 때 흙이 들뜨거나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마사를 깐대거나 또는 이끼를 덮는다거나 오늘은 제가 점토로 구운 하이드로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달처럼 작게 생겼죠?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점토를 구워서 말린 거죠. 자, 이렇게 고열에 처리해서 만든 점토인데요. 자, 이것을 위에 하이드로볼을 위에다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하이드로볼을 통해서 위에 흙이 물을 줬을 때 흙이 밖으로 넘치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위에다가 뿌려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숯과 함께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예, 여러분, 우선 하이드로볼로 위아래를 넣으면 좀 산세베리아는 이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뭐 장식도를 사용하거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주기가 고온이거나 다습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습도가 너무 높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도 마무리 이쪽에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산세베리아 여러분과 함께 심었는데요. 이렇게 정원을 꾸밀 때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과 물을 좋아하지 않은 식물들을 구분하셔서 식물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세베리아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인데 물을 좋아하는 신곤용을 같이 심었다든가 또는 스파트를 같이 심었다든가 그럼 식물한테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식물을 심을 때는 주의해서 심으셔야 될 것 같고요. 워터 스페이스 잊지 마시고요. 식물이 흙이 너무 단단한 흙이나 또 너무 입자가 고와서 서로 잘 엉겨붙는 흙들은 물을 줌과 동시에 굳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나쁘니까 그런 좋은 용토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산세베리아를 심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워터 스페이스 잊지 마시고요. 예, 위에 덮여져 있는 이 점토로 된 돌은 하이드로볼이라고 하는 인공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셔서 아이들 방이나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거실에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음연 발생이 최고로 많다고 하는 산세베리아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세베리아는 자연이 주는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다습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습기를 많이 주시거나 그러지 않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집안에서 숲속에 있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산세베리아를 함께 키워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기능성 식물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선이었습니다.